걸 갉아먹는 그런 경고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변을 보시다시피 아직은 고요합니다. 템플스테이 같이. 자, 제가 지금 알려드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과 40분 동안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내용들이 수십여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이 좀 빠를 수 있으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시면은 저는 드린 내용들이 텍스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경우 대비해서 몇 개 추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들으신 다음에 돌아가시는 길이나 틈틈이 이제 보시면은 약간 참고할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쇼핑몰 사이트 운영하고 도대체 우리한테는 상표 저작권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제 소개인데 넘어가고요. 일단은 요거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FTA, 요게 우리한테 가장 독소 조항이 됐죠. 자, FTA는 뭐냐면 나라와 나라가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기업들의 활발한 거래, 미국이면 유럽이면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거래를 장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의 이윤을 누가 보장해 주냐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불법, 뭐 스타일 상품이라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범람을 하게 되면은 그 협상국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윤이 감소하겠죠. 자, 이윤이 감소하게 되면은 협정 위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단속 및 처벌을 어디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다. 이게 FTA의 주 요소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유, FTA가 잠정 발효가 됐는데 그 영향 덕분에 이 두 가지 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쇼핑몰에 또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일단은 가장 단적인 예가 뭐냐면 법정 손해배상 청구제도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판매가 되다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판매에 대한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정도는 판 것 같습니다 하면 그 돈을 그냥 배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라면은 자료를 주고받고 버티기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하튼 첫 번째 영향 요소가 이렇게 유명 브랜드입니다. 유명 브랜드는 그 소비의 흡입력이 좋죠.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살짝 냄새만 피워도 주목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운영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유틸리티나 이제 뭐 보도자료라든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저작권하고 긴밀하게 아예 붙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브랜드는 뭘 위해 있는 걸까요? 브랜드는 소비를 위해 있는 겁니다. 자, 소비는 뭘까요? 자, 핸드백이 있습니다. 600만 원짜리 핸드백인데 이걸 어디가 삽니까? 매장 가 사죠. 매장 가 구매하면 이렇게 기분 좋게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의 행복한 미소 속에는 또 뭐가 싹 피어나느냐? 가방에서 만족을 못하고 시계로 가죠. 자, 남자도 똑같습니다. 남자 똑같아요. 자, 이게 바로 순환이죠, 순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소비자 머릿속에는 그 해당 그 브랜드의 각인 효과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 자, 이 샤넬이라는 상표를 살짝만 따라 해도, 뭐, 몰래 좀 써도 효과가 좋은 거예요. 문제는 따라 쓰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정작 화를 내는 건 누구냐? 상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는 상표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명해지게 될 경우에 어떤 거냐? 우리한테 익숙하죠? 이게 폴로가 아닙니다. 뭐 폭로, 뭐 폴로 스타일 비슷하게 따라가죠. 왜냐하면 저렇게만 비슷하게만 해도 효과가 좋거든요. 따라가기 좋거든요. 판매가 되고 입소문이 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명 브랜드의 그 흡입력을 따라하는 숟가락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보호하는 게 바로 상표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침해만 해봐 건드리는 거죠. 자, 등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표를. 자, 저작권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저작권은 만들어지면 알아서 생기는 법이에요. 권리입니다. 그냥 청부인권처럼 만들어내면은 그 자체가 다 보호가 되지만 상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폴로라는 상표가 자기 말고 아무도 못 쓰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특허청에다가. 그래서 폴로가 두 개 있을 수 없게끔 하늘 하나에는 두 개 뭐가 있으면 안 되죠? 태양이 있으면 안 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브랜드 분류에 따라서 판매되는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브랜드는 하나만 살려주자는 게 상표법의 논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으로 보호하는 게 바로 상표법이고 이거는 민사 형사상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표는 등록주의이기 때문에 등록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등록주의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만 맞으면 등록을 해주는데 여러분의 쇼핑몰이나 조그만 브랜드도 또는 큰 브랜드도 관계가 없어요. 등록만 하면 됩니다. 자, 10년 단위고요. 연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상표를 등록만 한다고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보호받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품에다가 폴로라는 로고를 붙이죠. 뭘 붙인 거죠? 자기의 브랜드, 상표를 붙인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표식이 되고 줄여서 상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상표로 사용해야지만 이제 경쟁자로부터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브랜드를 제품에다가 부착을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널리스트들은 이런 것들이 다 뭐 문질 만능주의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판매한 상품하고 브랜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당연하게 쓰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나 뭐 명품들은요, 주지점용 상표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브랜드에 비해서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상표는요, 한 분류라고 있어요. 의류를 팔게 되면 의류로 대상으로 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의류하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있어요. 신발 파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로가 의류만 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의류하는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건데 신발에 폴로가 있다. 그러면 의류 폴로 업자는 신발 폴로 업자한테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주지점용 상표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권리가 세요, 약해요? 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라는 거는, 명품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파워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뭐가 있었죠? 제조였습니다. 제조한 상표였죠. 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우리가 가면 비행기 사러 갑니까? 여객 서비스 하러 가고, 그리고 여기 카지노에 호텔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죠. 그죠? 그리고 페덱스도 미국까지 우편 주고 오나요? 맡기러 가는 거죠. TGI는요, 가서 먹죠. 먹는 게 끝인데 괜히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얘네들도 역시나 상품이 있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 상표 같은 경우는 물질을 만들어 팔지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 그 자체가 뭐가 될까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산 동안에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큰 비행기에다가 표식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역시나 상표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우리랑 겹치기 시작해요. 요즘에 비행기표 어디서 사죠? 인터넷에서 사죠. 그래서 이 상표의 사용이 이 도메인하고 메인 페이지에 들어간 로고가 됩니다. 그렇죠? 이 메인 페이지 로고가 말 그대로 상표에 사용이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되죠, 이제. 인터넷 뭐가 비슷하다? 그런 느낌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쇼핑몰의 서비스 요소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죠. 5개를 주로 하죠. 그렇죠? 이게 다 서비스가 되는 건데 이 서비스를 표현할 수 있는 딱 2가지 수단은 뭡니까?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입니다. 자, 이 2개 가지고 여러분의 온라인 사이트가 뭐가 됩니까? 키워드 광고를 하고 사람을 흡입시키고 매출 일으켜내죠. 그렇죠? 이게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유명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디지베라는 쇼핑몰은 원래는 그 화장품 유명한 곳인데요. 자, 원래 검색을 하면 이 검은색 박스 안에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지지배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이 지지배, 저 지지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청바지도 팔고 스튜디오도 하고 반사이익을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만약에 지지배 쇼핑몰이 화장품몰인데 지지배2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화장품몰이야. 이거 어떻게 막을까요? 대부분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거 생각 못 하십니다. 자, 이거에 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가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뭐가 될까요? 상표로 등록하는 겁니다. 자, 실제 사례인데요. 안나키즈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상당히 매출이 큽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자, 보면 상표 등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상표 사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도메인에 썼고, 그리고 한글로 메인 페이지에 썼죠. 상표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2개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한글. 한글은 왜요? 검색할 때 한글 쓰잖아요. 두 번째는 영문. 왜요? 도메인 쓸 때 누가 못 쓰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 비슷하거나 똑같이 하게 되면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상표권자가. 네. 최소한 동종업자는 막을 수 있다. 쇼핑몰 운영자한테 동종업자, 경쟁업자 누구예요? 내가 의류를 팔면 의류 파는 사람이 동종업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판다. 전자제품 파는 사람이 또 경쟁업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막으면 되지. 우리가 그 이상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자, 보면 견본을 보시면 여기 가려놨는데 이름 들으면 다 아는 쇼핑몰인데 부록 한 명이서 다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하고 나서 쇼핑몰 이름을 자기 앞으로 등록을 시키게 되면은 그 해당 쇼핑몰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침해 중이다.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건 누굽니까? 죽으라 키워놨더니 쇼핑몰 상표권 침해라고 역으로 돈 내뱉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표가 쇼핑몰, 온라인 사이트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보 마케팅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피해가고 피해가시고 공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침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상표의 침해 사례입니다. 자, 저명 상표, 주지 상표 간단합니다. 자, 콜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코카콜라는 아랍 사람도 알고 영국 사람도 알고 다 알죠. 그럼 저명 상표고요. 콜라 독립 815, 코피콜라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은 알죠. 그러면 그건 주지 상표라 보시면 돼요. 빈폴은 주지고, 그렇죠? 폴로는 저명이겠죠. 10년 전에 현대기아차는 저명 주지였겠지만 지금의 현대자동차는 저명이 됐죠. 갤럭시 몇 년 전만 해도 주지급이었지만 지금은 저명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상표는요 묶어가지고 주지 저명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뭐냐? 헷갈리기만 해도 침해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류를 넘어서가지고 경쟁자들을 막을 수가 있다. 가장 강적인 예가 샤넬 미용실, 샤넬 뭐 단란주점 이런데 샤넬이 그러는 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공격할 수가 있고 얼마 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간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얼마요? 1,000만 원. 네. 자, 침해로 간주됩니다. 자, 인터넷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샤넬 ST가 딱 올렸습니다. 야, 붙여놨더니 두 개 공간에 비어 있어요. 그쵸? 위에는 3개나 비어 있고 아래 2개나 비어 있네요. 오, 좋은 가격에 이 비싼 키워드를 해서 등록하는 순간, 키워드 광고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돼요. 몇 번째를 죽을까? 자, 여기 죽은 자리입니다, 여기.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의 항변은 뭐냐? 샤넬이라고 쓰지 않았고 샤넬 ST 아니냐라고 했지만 일단 샤넬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지저명 상표는 뭐라고요? 헷갈리기만 해도 공격을 한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거는 곧 상표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케팅을 하실 때 이벤트 상품 같은 거 뭐 샤넬을 걸었다, 뭐 필립스 면도기를 걸었다.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립스 면도기를 사은품 제공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출처잖아요. 정품을 주는 거잖아요. 판매 목적이 아니죠. 사은품이죠. 그런 경우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단지 헷갈리게 해서 헷갈리게 할 용도로 쓰게 되면 그때는 침해가 되는 겁니다. 상표권 침해 절대법칙 첫 번째, 상업적으로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 역시 두 번째입니다. 출처 표시인데요. 상표는 그 브랜드 이름에 있는 상표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있느냐 없느냐예요. 폴로를 파는 분이 폴로만 올리셔야 되는데 검색을 용이하기 위해서 다른 브랜드를 우르르 썼다 할 경우에는 이것도 침해가 됩니다. 왜? 들어가 봤더니 없어. 헷갈리게 했죠. 출처 표시를 속인 거죠. 그 기능 침해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이 됩니다. 네. 이전에 이런 것까지 잡아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잡아내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거 뭐가 또 있을까요? 구찌가 아니라 G를 C로만 바꿔놓은 건데요. 자, 전화하면은 내가 언제 구찌라고 했습니까? 쿠치입니다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헷갈리게만 해도 침해가 된다. 이게 보통 분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지만 상표법을 조금이라도 아시게 되면 이해되는 스토리가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디즈니 반지인데, 자, 전화했어요. 디즈니가. 미끼 파셨죠? 판매자가, 무슨 소리냐? 나 쥐반지 팔았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미키마우스의 귀머리는요,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저명 상표죠. 자, 그래서 티파니나 뭐, 이제 뱅앤올룹슨 등등등등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은 그 모양 자체로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 이제 침해가 아닐까요? 페라가모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보이죠. 침해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건 또 뭐가 될까요? 자, 글자 3개 가려놨는데 우리는 다 저게 어디 건지 느낌이 와요. 소비자가 알면은 모니터 하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바지 조금만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기 제임스라는 걸 아세요. 자, 우리 이제 남자분들 자해 뭐 이렇게 읽으시지만, 그리고 옆에 누구죠? 한 누구예요? 한 응슬인가요? 한 예슬이죠. 우리는 다 읽어요. 자,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연예인은 난립니다.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네, 요거 역시도 이제는 문제는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지는 외국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저명금의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여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국에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거 어디서 보느냐? 메모 가능하시면 적으세요. 키프리스입니다. 키프리스, KIPRIS, KIPRIS, or.kr 들어가시게 되면 영문으로 브랜드를 검색하실 경우에 쫙 뜹니다. 거기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라면은 건드리면 안 되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면 써도 된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권리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권리가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침해할 권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뭘까요? 색채 상표라고 인정받은 겁니다. 색채 자체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폴스미스 등등등등 여러 가지 다미의 명품의 여러 로고들 있잖아요. 쓰시면 안 돼요. 색채 자체로만으로도 보호를 받고요. 올해는 소리 상표, 냄새 상표, 냄새가 나 상표가 돼요. 그다음에 증명표장이라고 해서 어디서 한 이것도 이제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입체 상표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소리하고 홀로그램, 동작 등등 여러 가지 상표들 인정을 받았는데 요것들 많이 모르셔가지고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봤더니 유명한 브랜드 뭐 같더라 그러면 건드리지 않는 게 속이 편합니다. 네. 자, 뭐 이거 상표 침해가 아닐까요? 상표 침해겠죠. 왜냐하면 아까 색채 상표로 쓰기로 했는데 색채에서 갖다 썼죠. 색채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버버리 판다고 했어. 버버리 N8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거야. 자, 버버리는 저명입니까? 주지입니까? 저명 상표죠. 건드리면 안 되겠죠. 이미 저건 버버리 N8이 아니라 버버리로 인정이 돼버려요. 예.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이 병행 수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아직 독점 판매권자가 없고 대리점도 없다 할 경우, 그때 이렇게 만드세요. 내가 정품을 다루는 사람이다. 마치 인증된 업체처럼. 이 경우에 또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특정 브랜드의 홈페이지 열 경우시라면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이시는 것보다는 피해 가셔야 돼요. 라바짜라는 것 대놓고 쓰지 마시고요. 쓰지 마셔야 돼요, 아예. 아니면 구속을 비켜놓게 하시던지. 그 외에는 다 상표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할 때 이걸 보고 나서 상표 침해로 또는 그 브랜드를 정식으로 로열티를 주고 수입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미진입된 브랜드 말씀드렸죠. 거래처에서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지만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라는 얘기들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문, 한글이 아니라 영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상표 검색은요 한글로 하는 경우보다는 영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도메인으로 쓰지. 그리고 대부분의 브랜드가 다 뭐죠? 한글입니까? 영문입니까? 영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입 상품들을 다루실 경우에 면장을 보여주시는데 면장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품이냐? 아닙니다. 단지 요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정품을 증명한 서류가 있다 없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병행 수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관세청에서 얼마 전에 통관 인증제라는 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행 수입을 하실 경우에 정품인 거 인정받고 싶다. 이거 어떻게 프로세스 잡아내니? 할 때 관세청의 통관 인증제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5월에 시작됐고요.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분들의 그게 좀 속도가 프로세스가 아직까지 빠르지가 않죠. 부지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빈폴 가방이 아닌데 빈폴이라 썼다가 그래서 이제 날라온 경우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니셜 하나 가리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이 이렇게 날라와요. 실제로 이건 코카콜라에서 날라온 거고요. 코카콜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길거리에 나가면 음료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은 동대문 가셨다가 티가 빨간 건데 딱 있는 거예요. 이뻐가 사서 팔다가 걸린 겁니다. 코카콜라 티도 있고
비치 타월 많죠.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파시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상표 침해가 되고, 왜? 음료수 회사지만 우리 왜 건드려? 저명이기 때문에 분류를 넘어선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아예 은유나 암시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딱 보면은 전문가들은 샤넬로 느낌이 확 옵니다. 이 밑에 억지로 이걸 1.5 빼기다 하면 2.5를 보지만 문제는 뭐가 됩니까? 왜 갖다 쓰니 이렇게 되죠. 어떠한 은유나 암시도 하지 마세요. 실제했던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어디 걸까요? 아시는 분 압니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에요. 자, 이게 오픈마켓에서 엄청나게 파신 분이 걸린 겁니다. 상표 침해로. 그래서 대전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파셨죠? 네. 이거 파셨죠? 네. 이걸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이 벨트가 도대체 어디 건지 아시나요? 했더니 그 나이 지긋한 분의 답변은 어디 거? 농협 벨트. 네. 페라가모를 농협 벨트라고 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영화 찍으면 이거죠, 완전히. 이렇게 걷다가 걸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스타일 상품 팔고 싶다. 요거 받을 수 있을 정도로의 연기력이 있지 않는 한은 팔지 않는 게 속이 편하다는 겁니다. 왜? FTA 때문에 더 강력해졌어요. 네. 자, 저작권입니다. 20분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과 청국적으로 했네요. 자, 일단 저작권은요, 상표에 비해서 범위가 되게 넓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순간에 필기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하나가 다 저작권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첨부인권 마냥 만들어지는 순간 인정받는데 그것도 민사, 형사상 다 가능해요. 네. 자, 그러면 저작권 문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음원이나 영화 이게 두 가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첫 번째 복제권입니다. 자, 저작권 카피라이트이죠. 카피라이트는요, 말 그대로 베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카피라이트.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시초예요. 활자입니다. 활자에서 시작이 된 건데, 자,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는 똑같은 거에서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음원이 될 수도 있고, 텍스트 될 수도 있고, 이미지도 될 수도 있고. 네. 또한 프로그램도, 그 다음에 편집하는 행위, 그 모든 것들 다, 그냥 컨트롤 C에서 V하는 것 자체가 다 복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제 엄청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 폰트죠. 자, 폰트는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목숨을 많이 거시는데, 폰트가 이뻐서 물건 사지 않아요. 폰트가 이뻐서 거기에 대한 그 쇼핑몰, 물론 너무 이상한 폰트 갖다 쓰게 되면 되려 안 오지만, 자, 여러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여기는 폰트가 이뻐가지고 내가 다시 오고 싶어. 없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대부분 여자분들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니까 쓰세요. 근데 그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건데 돈을 주고 안 삽니다. 당연히 전화가 오죠. 자, 폰트 중요한 건데요. 이거 꼭 쓰세요. 다음, 뭐 네이버, 뭐 이제 KT 이런 데에서 뿌립니다. 제발 무료 폰트, 이렇게 길 테니까 제발 무료 폰트 쓰세요. 왜냐하면 전화가 옵니다. 자, 협박도 가지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인정됩니다. 근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폰트를 여러분들이 걸렸을 경우에 그 폰트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컴퓨터에 복제되어 있는 것 자체가 침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폰트를 복제해가지고 두들겨 내서 책을 만들고 웹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침해 대상의 책임 범주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폰트를 사용해가지고 책이 수십만 권이 나와도 뭐 인쇄물이 쭈르르륵 나와도 그건 책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 사례인데 어느 한 여성분이 그 상세 설명을 퍼가지고 프린트 스크린에서 붙여놨어요. 근데 폰트 회사 전화를 한 겁니다. 알면서도. 나쁜 폰트 하시는 분이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화해가지고 폰트 침해다. 돈 내놔라 해서 50만 원 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 프레젠테이션 들으신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 그냥 그대로 화면에 떠온 건데 그게 어떻게 침해가 되느냐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용히 전화 끊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디자인권 등록이 된다. 가능해요.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봤어요. 사무관하고. 근데 디자인권은 민사 형사상의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답니다. 폰트만. 그래서 어떤 폰트업자가 우리는 디자인권 등록되어 있다. 디자인권 민형사상 책임 묻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라고 얘기하면은 폰트만 빼고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폰트는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 그리고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묶어 파는 게 있습니다. 문서 작성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웹용, 어플리케이션용 되게 많아요.
그게 되게 치사한 게, 물론 그분 노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가령 얘가 어떤 거냐, 포토샵 정품 사죠. 그러면 이제 워드를 삽니다. 워드에는 있는데 포토샵에 없는 폰트가 있어요. 자동 설치됩니다. 그럼 전화가 와요. 그거 왜 썼냐? 워드 정품이라 쓴 건데? 들어오는 답이 참 재밌습니다. 웹 디자인용이 아니라 그건 문서 작성용이기 때문에 웹 디자인용 따로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글이든 워드든 간에 거기 있는 폰트가 포토샵에 들어가서 아싸 득템이 아니고 쓰지 마세요. 네, 전화가 옵니다. 네. 자, 폰트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라는 뜻에서 누차 강조드린 거고요. 되도록이면 다음 거나 네이버 거 쓰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포토샵. 이것도 문제죠. 포토샵도 참 비쌉니다. 150. 교육용 쓰다?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어떻게 얻었다 치더라도 인정 안 해줍니다. 왜?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육자용이 아닙니다. 학습용이 아닙니다. 사라고 해요. 그러면 돈이 아깝죠. 100 얼마. 그 대안이 뭘까요? 요겁니다. 포토스케이프. 이게 포토샵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기능 10개에서 20개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이 프로그램 가장 큰 장점은요, 그 프로그램이 해당 컴퓨터에 있을 필요가 없고 어디 가면 있어요? PC방 가서 써도 되고 노트북에 써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받아 쓰면 돼요. 그 약간 좀 매뉴얼이 손에 익지 않을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그렇다면 뭐가 낫겠어요? 지금 어도비 난리거든요. 자, 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정리가 되면 어디로 내려올까요? 사이트로 내려오죠. 전화해가지고 정품 프로그램이 쓰시고 있나요? 라고 질문만 던지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다. 뭐가 됩니까? 저작권 침해가 되죠. 이거 역시나 기준이 뭡니까? 해당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포토샵을 쓰시고 있다고 한다면 포토스케이프로 좀 방향 전환을 하시거나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곳이라면은 정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 왜? 조만간 태풍이 온다. 쓰나미가 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방기 간편하고요. 책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작권 중에서 프로그램까지 봤습니다. 폰트와 프로그램 받고. 자, 세 번째가요. 이제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공중송신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하늘에다 뭘 쏜다는 게 아니라 여기 대중에 쏘는 거라 얘기하는 건데 방송권이고 전송권이 있고 디지털 음성 송신권이 있습니다. 우리한테서 중요한 거는 가운데 전송권이 됩니다. 예를 볼까요? 자, 이게 뭐죠? 네, 상세 설명이 되겠죠. 이미지를 누구한테 보여주고자 할 경우에 여러분의 쇼핑몰의 그 모든 이미지는 전송이 되는 거예요. 방송은요, 우리한테 별 관계가 없죠. 디지털 음성 송신은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지 않는 한 이상 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홈페이지 다 뭐합니까?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겹치는 그 공간은 뭐냐? 첫 번째, 복제권. 그렇죠? 두 번째가 뭐가 될까요? 전송권. 폰트를 무단으로 복제권 침해가 되죠. 썼어요. 써가지고 외부로 내보내. 전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폰트의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 여부만 물어보지 전송권을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보지 않는다. 네. 자, 그러면 전송권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음원입니다. 음원은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왜 내 홈페이지에 블로그 올리면 안 되느냐? 지금의 음원은 전송을 함으로써 돈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CD를 굽던 SD카드 너가 차에 듣던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올려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 뿌려준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원 제발 이렇게 비는 데 쓰지 마세요. 게다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파리 이런 데서는 들리지도 않아요. 블로그에 올리지 마세요. 제발. 네, 일단 그것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원은 이렇게 두 가지 위주로 이제 보호를 받는데 대여권이라는 거를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용 소프트웨어하고 판매용 음원은요 대여가 안 돼요. 그 외에 잡지, 비디오 다 대여되는데 판매용 소프트웨어하고 음원만큼은 대여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작 인접권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가장 무섭습니다.
자, 그거 넘어가기 전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원본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원본의 모티브를 살려주면서 새로 응용적인 내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대중한테는 인식 효과가 훨씬 간편하죠. 그래서 원본이 저작권이 소멸되었느냐, 되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0년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저 작품을 쓰고자 할 경우에 70년이 지났다, 막 쓰세요, 막. 저작권이 소멸된 겁니다. 근데 70년이 안 지났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니면 저작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좀 쓰고 싶어요라고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진 촬영을 위탁을 시켰습니다. 바꿔주고 싶어. 동의 얻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작권 양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이 세가 우리한테 좀 잘 안 보이는데 복제권, 전송권, 네, 요 두 가지가 중점인데요. 요 것들을 묶어가지고 돈 주고 팔 수 있다 해서 저작 무슨권,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자, 이름을 밝힐 권리, 성명권, 그 다음에 공개 여부의 권리, 공표권, 그 다음에 동의성 유지권이라고 훼손당하지 말 권리가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뭔 뜻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퍼올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얼굴을 이렇게 좀비를 만들어요. 모자이크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오립니다. 자, 또는 재편집을 해요.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될 권리를 훼손당한 거기 때문에 동의성을 훼손당했다 해서 동의성 유지권 침해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류오면 되지 않나요? 됩니다. 문제는 뭐냐? 안 걸리셔야 돼요. 누가 찍은 건지 모니터링 안 되게끔 쓰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블로그 조심하십시오. 블로그에다가 막 써요. 특히 드라마 스틸 같은 거 보여드릴 텐데 검색되죠? 신사의 품격 그대로 검색되잖아요. 거기 오려놨어. 여러 가지 침해가 될 수 있겠지만 동의성 유지권 침해도 합당한 거예요. 네. 자, 이런 예가 되겠죠. 사례가 이제 보면은 밑에는요 한국인 여자고요, 위에 얼굴은 서양인이에요. 예, 이런 경우가 런웨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자, 저작 인격권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김연아가 막 스케이팅을 해요. 그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음반을 냈어요. 자, 이거는 저작권에 인접했다 해서 이웃한 권리의 네이버 라이트라고도 하고요. 저작 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또 이게 공적인 자리죠. 아주 많이 예민합니다. 어떻게 예민하냐면 그 기획사, 방송사, 그다음에 그 투자사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권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 한번 잘못 올리게 되면은 이것도 다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죠. 소녀시대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실현의 권리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런 권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음반 제작자는 여기에서 요것만 빠져요. 네. 많죠. 그러니까 음원 굳이 건드셔야 되겠어요? 안 건드리면 속이 편하시겠죠? 자, 방송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 합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이 되고요. 그 밑에 인접했다 해가지고 저작 인접권이 됩니다. 권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권리의 다발이라 부를 정도예요. 네. 자, 저작 인접권의 또 대표적인 예가 이 드라마 스틸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팔고 있는데 딱 김하늘이 하고 나왔네.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캐리어를 팔고 있는데 나온 거야. 쓰고 싶어요. 저거 갖다 놓게 되면은 잘 팔리거든. 쓰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냐?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할 경우에 침해가 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방송사 KBS, MBC, SBS 중에 제일 예민한 데가 SBS입니다. 엔터블로그라고 해서 비평을 올리는 사람들한테마저도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특히 블로그에 올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화 오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블로그 홍보를 할 때 어디에서 썼어요? 우리 상품 여기 쓰였습니다. 아싸 아싸 으쌰으쌰 만큼 죽는 거예요. 왜냐면 알바하는 분들이 다 검색하면 드라마 제목 검색을 하지. 그쵸? 블로그로 통해 가지고 많이들 불이 붙기 시작해요. 예, 참으시거나 아예 검색이 안 되게 그냥 자료를 어디 아시죠? 텍스트를 이미지가 검색되는 원리는 이미지 밑에 텍스트가 쓰여지게 되면 같이 검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락을 아예 빼버려야 되겠죠. 그냥 드라마 이름을 포기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드라마 이름 갖다 쓰는 건 침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책의 제목, 드라마 제목, 연예인의 이름 중에 캐릭터 이름은요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네.
자, 퍼블리시티권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쁘죠? 이쁩니다. 네. 누구죠? 김태희죠. 네. 이쁜 얼굴. 이 두 가지가 뭐가 됩니까?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논리가 되죠. 이 자체가 무슨 권리가 되느냐면요, 요게 돼요. 광고할 권리. 광고할 권리는 재산의 권리가 되죠. 그래서 연예인 이름을 갖다 쓰거나 이미지 갖다 쓰게 되면은 요즘에 또 걸리기 시작합니다. 자, 퍼블리시티권은요, 민법의 범주에서만 논의가 되는데, 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침해가 됐을 경우에 60만 원 정도의 책임을 얘기를 하지만, 이건 얼마 부르는지 아세요? 이름 하나 썼다 해서 1,000만 원을 부릅니다. 감당이 안 돼요. 요즘에 아주 많은 연예인들의 기획사 법무법인이 전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이름도 이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시는 분들이죠? 비평가가 아니죠. 홍보 목적, 영업 목적의 콘텐츠 사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영업 또는 홍보의 목적을 쓰게 될 경우에는요,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퍼블리시티권도 요즘에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이름 쓰지, 설마 걸립니다. 네, 제가 누구라 얘기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도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고 왔어요. 내용 증명이 날라왔다고. 네. 자, 그리고 이 이름, 그런 이유에서 이런 이름을 쓰면 될까 안 될까요? 김남준이라는 말을 쓰시게 되면 무슨 침해? 그냥 차라리 방귀남 이렇게 쓰는 게 속이 편해요. 드라마의 이름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자, 이거는 제 책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왜 이게 침해가 되는지 언론의 보도자료 추천받기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책을 펼쳐서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납득될 만한 이유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에 들어가 있는 여기, 야, 사진 하나 퍼오는데 여기 연합뉴스 써있네. 땡큐. 자, 저주가 됩니다. 그대로. 자, 저거 한 장 써서 얼마라고요? 60만 원이에요, 한 달당. 2달 쓰면 120만 원. 한 컷이니까. 이해되시죠? 왜? 이게 저작권이라는 거예요. 사진 기사의 저작권이 인정됐다는 소리가 돼요. 자, 더 재밌는 거는 사진 기자께 아니라 그 언론사 거예요. 이거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부르는데 생략하고요. 기자한테 전화 온 게 아니라 언론사한테 전화가 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쓰느냐? 객관적인 내용일 때만 쓰시면 되는데 우리한테 그 필요 별로 없죠. 객관적인 내용 뭐 필요가 있어요. 다 남들 아는 내용인데 그 내용 역시나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아요. 하얀 바탕에 있는 사진만 달랑 있는 대법원 판례인데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제품 자체 사진이기 때문에 저작권 인정 안 되고요. 대신 이건 인정이 돼요. 뒤에 그림 그리고 글로 놓고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이겠죠. 뒤에 바탕이 하얗지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뒷배경이 단순하거나 너무 단순하거나 아무것도 설정이 없다 할 경우에 저작권 인정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저작권이겠죠. 이게 만약에 달랑 그거만 했을 경우에, 제품만 했을 경우 저작권이 아니에요. 퍼와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선 저작권이 있는 게 뭘까요? 사진이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설명들은요,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좀 갖다 베껴도 저작권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저작권은요, 인정의 논리는 뭐냐면 인간의 감정과 사상, 생각이 녹아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저작물일까요? 아닐까요? 읽어보시면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그 저작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두산이 LG한테 몇 대 몇 졌습니다. 사실이죠. 감정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저작물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고객 후기 활용할 때도 동의를 얻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욕을 해놔도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 있죠. 저작물이에요. 사진을 찍어도 그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 표정을 찍잖아요. 창작행위가 인정이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뒤에서 이렇게 반명한판 요거 찍고 있잖아요. 그건 또 저작물이 아닙니다. 설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표정도 우쭐한 것도 없고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이 다양한 표정들이 다 저의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를 더 있나? 캐릭터 있네요. 자, 캐릭터도요. 캐릭터는 되게 전방위로 보호받을 수가 있거든요. 전방위로.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제행위 자체예요. 이거 자체 판매하는 것 자체가 T의 복제를 하던 수건의 복제를 하던 간에 복제행위가 되고요. 판매하는 것 자체가 배포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배포는 뭐냐면 무료 배품 나눠주는 거지만 유료 배품 뭐예요? 판권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송행위도 다, 이거는요, 캐릭터는요, 건드리지 않는 게 속이 편해요. 그냥 나누어 주세요. 근데 캐릭터는 또 제외가 돼요. 무료 배포가 되잖아요. 자, 상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있던 일인데, 맥주회사 카스 티를 이제 나눠줬는데, 하마터면 그 카스라는 의류 제작하는 회사가 있던 거예요. 붙었어요. 근데 상표권 침해는 아니었어요. 왜? 판매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포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캐릭터는요, 저작물이죠. 카스는 상표잖아요. 회사 이름이었을 뿐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캐릭터는 매우 매우 유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공정이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범위 내에서라면 갖다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번에 신설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우리한테 해당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영리적, 상습적.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두 개가 다 동시에 충족돼야지만 침해는 인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인정이 돼도 침해가 돼요. 그럼 지금의 우리는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을까요? 구속력이 커졌을까요? 하지 말 게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표와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해 가실 쇼핑몰이나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지침이 될 겁니다. 40분 동안 제가 막 쏟아 부었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들 섞여 있었어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쉬고 나서 또 UX 부분이 진행이 되거든요. 10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다시 이어서 더 컨설팅 그룹 김태형님의 스피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